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500만) 관광시대를 내건 민선국이 횡성군정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신상 횡성군수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을 당기자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판에는 횡성 500만 관광시대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민선국이 횡성군 500만 관광시대 준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된 횡성 500만 관광시대 준비위원회는 오는 7월 10일까지 32일 동안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비위원회 명칭에는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슬로건 다시 세운다 진짜 횡성과 대표 공약인 500만 관광시대를 실현해 진짜 횡성시대를 열겠다는 장신상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 발전하는데 기본적인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망이 활짝 펼쳐져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산이 보물창고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씩 펼쳐내면 관광으로서의 큰 자산이 될 수 있고요. 준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4명의 위원과 1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횡성군이 파견한 공무원은 7명입니다. 사무실은 횡성군 체육회관 3층에 마련됐습니다. 특히 준비위원회는 지난 8일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 인력 채용과 계약기간 연장 등 인력 운영, 수의계약 등을 보류해 줄 것을 횡성군에 요청했습니다. 민선 8기 임기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산하기관 인사를 둘러싸고 이른바 선심성 인사나 내 사람 챙기기식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점령군이나 이런 걸로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500만 관광준비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우리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횡성 500만 관광시대 준비위원회는 장신상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모빌리티 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청사진도 함께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인수위는 김헌영 위원장과 여준성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5개 분과와 상임고문단과 상임정책고문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선구기도정 인수위원회는 오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첫 회의에 들어갑니다. 민선구기 영월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1일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공약 구체화와 군정 운영 방향 수립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영월군 청소년 수련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민 통합과 정책 혁신을 통한 예산 1조 원 시대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대경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승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5개 분과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행사가 11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중협 행정부지사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18개 시군단체장과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행도민 대상 시상식에는 원주시 김만수 씨가 봉사부문, 평창군 김혜숙 씨가 나눔부문, 홍천군 김길수 씨가 가족사랑부문, 재경 강릉시민의 박영화 씨가 고향사랑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춘천과 원주에 이어 강릉에서 열린 올해 도민의 날 행사는 도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서 경제도 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또 특히 무엇보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강원도에서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그러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군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도민의 날 행사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도민 중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2026 강릉 단오제가 오늘 15일 개막해 22일까지 강릉 남대천 행사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풀리니 단오다를 주제로 재래와 단오굿, 난장 등 13개 분야 72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또 필리핀과 태국, 일본 등 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문화교류 행사와 외국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제 운영과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치유와 활력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난을 사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서 한 투표소 개표 결과가 통째로 잘못 입력되는 황당한 행정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투표소 결과를 다른 곳에 중복 입력해 공개된 득표 수치가 며칠 동안 틀리게 발표됐는데요.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지만 현장에서 오류가 적발된 뒤에도 후보자들에게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아 늑장 대응과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개표 전산 오류와 관련해 취재진이 질문하자 선관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관리 부실로 오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중화산 1동 제3투표소 개표 결과가 같은 동 제1투표소로 잘못 입력돼 실제 수치와 다른 결과가 전산망에 보고된 겁니다. 그 결과 실제 1투표소에 1,104표가 빠지고 대신 3투표소에 994표가 중복 반영돼 공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개표 수치에서 투표수 110표가 줄었고 이남호 후보는 62표, 천호성 후보는 43표가 각각 적게 집계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개표 당일인 지난 4일 새벽에 이미 오류를 알았지만 교육감 선거만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 등 다른 선거는 정상 수정했지만 교육감 선거만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 또 지난 5일 최종 마감 뒤 오류를 확인하고도 중앙선관위 보고와 개표록 수정 등을 이유로 일주일 가까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위나 공식 통보조차 하지 않아 사건 축소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를 따져 물어서 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 작업, 그야말로 대수술을 해야 된다. 전북 선관위는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히며 비공개 회의를 열어 뒤늦게 수치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행정까지 구멍이 뚫리면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민선국이 속초시정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철도 시대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과 공공기관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오는 2029년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개통을 앞둔 속초시. 도시의 미래를 바꿀 광역교통망 구축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후보 시절 공약한 전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을 즉각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를 해서 취임하는 7월 중에는 성별, 연령, 재산, 소득 모든 것과 상관없이 속초 시민 여러분께는 모두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준공에 맞춰 역세권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접경지역 지정과 연계한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국이 시정구호는 기존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을 핵심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관광과 문화, 스포츠 인프라를 연계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북부권 고도 제한 완화와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을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속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양대 철도,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 개통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민선 9기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속초의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에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영동 북부권 기초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한 이병선 속초시장. 시민들의 재신임을 받은 만큼 약속한 공약과 현안 사업을 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민선국이 속초시가 민생회복과 지역 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속초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부사장 인선을 둘러싼 각종 함합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에 이어 지역사회까지 정치적 보훈 인사와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개 반발에 나섰는데요. 지역에서는 강원랜드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닌 만큼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대표이사 자리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년 6개월 넘게 공석 상태입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부사장마저 지난 3월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13일 대표이사와 부사장 공개 모집에 착수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4일과 5일 임원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후보군에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또다시 보훈 인사와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일부에서 제기된 육군 장성 출신 정치인의 대표이사 내정설과 관련해 강원랜드는 낙선 정치인의 재기 무대도 퇴임 장성들의 전유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카지노와 호텔, 관광산업 경영 경험이 없는 인사가 정치적 배경만으로 선임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를 갖춘 경영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군 출신 정치 인사의 전문성 없는 강원랜드의 내정설에 대표이사 내정설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고 전문성 있는 대표이사를 선임해 나가겠다는 지금 현재의 정권과 맞지 않는 정략적 폭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에 이어 지역 시민사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살리기 공추위는 9일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는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라며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검증된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결국 그 피해는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원랜드는 대표이사 그냥
회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역도 함께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규제도 좀 풀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하는 전문 경영인이 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 최고 경영진 자리가 또다시 정치적 보응과 중앙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로 이용된다면 이는 폐광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군인 출신의 정치인 등 부적격 낙하산 인사들이 철회될 때까지 결사 저지하겠다며 임명 강행 시 출근 저지를 비롯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사회도 향후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임명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지역사회가 낙하산 인사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면서 강원랜드 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매년 수확철이 되면 벌통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토종꿀은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벌통을 놓고 채취해 도난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벌통에 GPS 기능을 갖춘 스마트 태그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업 시행 1년 만에 벌통을 훔친 범인이 GPS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야산, 산비탈에 나무로 된 벌통이 놓여 있습니다. 토종꿀을 채취하는 벌통입니다. 토종벌은 좀 취약해요, 양봉보다. 왜냐하면 이제 산에다 이게 잘 안 보이는 데다 두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도난 당하면 많은 손해를 끼치죠. 1년에 한 번 뜨는 건데. 지난달 1일 춘천의 한 야산에서 50만 원 상당의 벌통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에서 벌통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는 벌통 안에 숨겨진 GPS 탓에 한나절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GPS가 연결된 휴대전화로 도난된 벌통 위치를 파악해 신고했는데 경찰은 피의자의 거주지 옥상에서 벌통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된 겁니다. GPS는 그 피해자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피해자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이동 경로가 추적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벌통의 위치를 GP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범죄 예방 정책이 실제 현장 성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춘천경찰서와 춘천시는 지난해 벌통 도난 예방을 위한 스마트 태그 부착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단순 절도 범인 검거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범죄 예방 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한 절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동종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대응 훈련이 11일 양양 사이클 경기장에서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양양 사이클 경기장의 소형 항공기가 불시착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재난당국은 초기 대응부터 인명구조, 화재 진화와 복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수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양양소방서 주관으로 구조와 재난관리 등 25개 기관 3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